자, 지금 토론을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토론에서는 지금 앞에 연사 세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 플러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그 전에 애국 활동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주변에서 이야기하셨던 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조국을 위한 대안에 대한 그 소신 발언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혹시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편안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질문사항이 있으면 하세요. 궁금한 점. 예, 물론 녹화되고 있습니다. 예, 토론입니다. 지금은 4시까지 토론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대관이 4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가서 차 한잔 드시면서 식사할 때 하셔도 됩니다. 예. 그때는 여기에서 발언을 하기가 좀 곤란한 내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오늘 제가 드린 여기 아까 드렸잖아요. 네, 그 내용 제가 봤고요. 네네. 예, 여기 지금 별함되지만 여기 황교안 대표님께 그래서 제가 일단은 나중에 읽어보려고 적어놨습니다. 네. 이 사람은 아니요, 나는 네. 이제 끝까지 다 읽어보면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 계시고요. 네. 들어가 계십시오. 아니, 예. 아니 그러니까 얘기 황교안 대표는 여기서 언급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읽어보겠다. 네네네. 궁금한 거 질문사항 하시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우리도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흐름이 지나가는 건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나라에 이제 편지도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신 발언이신가요? 질문이신가요? 질문.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세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나라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소신 발언이면 2분 내에 해주시고요. 질문이면 20초 내에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박근혜 이제 그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도 박근혜를 도와줘야 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박근혜를 도와줘야 되고 정광훈 목사님도 박근혜를 도와줘야 된다는 걸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써서 그분들한테 다 공유를 했어요. 저거를요. 이제 그거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네네. 참고했고요. 네.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한 부분을 지금 우리 딥스테이트 아웃도 그러고 국내외 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사람은 영원히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핫토리만 하는 그렇게 거예요. 보시면 됩니다. 핫토리만 하는 거예요. 이제 파수꾼으로서의 참말해 주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은 의미가 없고요. 일단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고 소신 발언 있으면 소신 발언 해주시고. 프리메이슨이라고 제가 그림자 정부라고 어떤 다른 기독교 그 모임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또 아시는 분 다 아시는데. 문자 보시고 다. 내가 프리메이슨하고 딥스테이 그런 어떤 상호 관계랄까? 이게 교집합인 건지 그 소속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알고 싶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프리메이슨이니 일루미나티 이런 거에 관한 부분을 전부 다 총칭해서 딥스테이트라고 칭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이제 카발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옛날서부터 그림자 정부, 예를 들어서 샤도우 캐비넷, 또 내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루미나티가 뭐니 딥스테이트
그 프리메이슨이 뭐니 이런 거는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큰 맥락에 딥스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하도 제재를 많이 받을 때 딥스 그렇게 했죠. 줄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그림자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할 것 없이 뒤에는 검은 손이 있어요. 부정선거? 딥스테이트가 한 겁니다.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명? 딥스테이트가 그러면은 중국도 연루돼 있나요? 네? 중국도 연루돼 있는 거죠? 중공요. 네, 중동. 네. 당연하지. 이 CCP는 딥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딥스테이트하고 CCP하고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딥스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고 딥스를 깊이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거를 몰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공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는 중공을 제대로 손아귀에 못 넣었어요. 시진핑이는 태자당 소속이죠. 태자당. 중공에는 세 개의 정당이 있죠. 상하이방, 공청당, 공청단, 그리고 태자당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이 전부 딥스의 하수 조직입니다. 일명 칭하기를 딥스들은 민주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를 얘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딥스테이트, 딥스아웃 포럼에 나오시고 또 시청자 되시는 분들은 민주주의 체제 중에서도 국가관이 투철한 진정한 우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수박 우익이에요. 수박 우익. 외람되지만 수박 우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수박. 그러니까 가짜 우익이라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국가간 부재죠. 국가간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사리 분별 없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딥스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딥스를 알면 뭐 그런데 빠질 리는 없겠죠. 그런데 딥스테이트를 모르더라도 순수하면, 정직하면, 진실하면, 일명칭해서 영이 맑은 사람이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은 성인이면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겁니다. 남 따라 강남 가는 거죠. 판단 능력도 없이. 윤이 어떤 놈입니까? 그런 걸 바로 잡아준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무엇으로? 묵시적인 청탁, 잡아주지. 경제 공동체라는 용어를 써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4년 9개월 동안 감옥에 넣고 나라를 풍비박산으로 만든 주역이에요. 네, 그걸 쳐준 거예요. 그런데 윤을 쳐주고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쳐준 거예요. 딥스테이트 아웃 내지는 박 어게인 박근혜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달겨든다라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깨우치고 이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나라가 여기에 있는 소수 우리 딥스테이트 아웃 내지는 영상을 보시면서 계시는 국가관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으신 분들만 깨어난다고 해서 대한민국 절대 바로잡혀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엄청나게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럼 전부 다 죽기 싫어라 해요.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대다수가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야 피를 흘리지 않고 갑니다. 그거는 누가 판단하냐? YS의 총사령관인 트럼프 대통령께서 판단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우리가 말고 싶다고 해서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은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피를 흘리는 거를 여태까지 스탠스로 볼 때 절대 싫어로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럼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이 제 주관적인 논리가 많이 적용이 된 건데 지금 한미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짓사라에 대한 수혜의 국가는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1순위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아서 200순위 바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찐맹? 미국에서 세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세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무지해서 찐맹이 된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자승자박이에요. 이재명. 제가 이것 때문에. 예. 아니 뭐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짓세라도 무슨 단어? 예? 짓세라도 좀 아, 용어가 짓세라요? 어려운데요. 괜찮습니다. GESARA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국가경제안보개혁법이 네세라고 뒤에는 다 똑같아요. NESARA 네세라고 이건 줄임말을 표현한 겁니다. 게세라라고도 얘기하고 짓세라라고도 표현하고 미국의 네이티브 잉글리시를 보편적으로 하는 사람은 짓세라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글로벌 국내적인 문제는 미국, 대한민국에 국한된 부분은 네세라라는 거죠. 국가경제안보개혁법, 국제경제안보개혁법, 국제, 국가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이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편, 윤석열이 문제 있어. 문재인이 문제 있어. 찐맹이 문제 있어. 이러면 그분은 영이 맑으신 분이에요. 제가 외람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분들은 국가를 바로 잡는데 n분의 1 이상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윤어기는 외치지 않잖아요. 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관타나모 대학에 입학해야 될 존재예요. 아까 얘기했던 황 마찬가지예요. 황은 제가 보건대는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나쁜 놈이에요. 처음부터 제가 쳐줬어요. 박근혜. 아니 그러니까 얘들은 탄핵할 때부터 아니 그러니까 쳐줬어요. 네. 말씀은 뭔 말씀인지 아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안 계셨었나요? 뒷북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은 답이 없어요. 안 돼요. 계란으로 바위 못 깨잖아요. 그걸 한두 번은 모르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다? 그건 멍청한 거예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해요. 아니 그러니까 멍청한 거예요. 그때마다 파수꾼 역할을 해줘야죠. 아니. 그리고 한풀이 한다고 해서 바로 잡혀지지 않습니다. 얘들은 요지부동이에요. 얘들을 바꾸려고 그러는 건 바보라는 훈련이 거예요. 아니에요. 할도리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으로서. 예.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모르는 분들을 깨워야 돼요. 그것이 할 일이에요. 효율적으로. 네. 배우고 있어요. 보통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니. 보통 일반 국민들은 이런 뭐라고 그러지 딥스테이트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거의 몰라요. 거의 모르지.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을라 해. 전쟁이 일단 나면 점령한 적군은 언론. 메인스트림을 잡습니다. 잡고 왜곡 보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일색 얘기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왜냐? 국민들 깨어나면 안 되니까. 깨어나면 안 되니까 자기네들 목표를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깨어나면 차질이 생기니까. 그래서 언론을 잡고 계속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뭐 언론도 딥스테이트에 연관이 돼 있다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셨죠? 좋은 질문이셨는데 아니 뭐 충분히 그런 질문 좋은 겁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고 특히나 계시니까 MSM 선관위 한통속일. 전교조
민노총도 마찬가지고 이 전부 다 뒤에 깁스가 컨트롤합니다. 본인들은 그거를 알고 있어요? 수뇌부만. 딥스테이 나는 소속이 돼 있다. 이걸 알고 있나요? 수뇌부만. 이분들이 수뇌부만. 수뇌부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밑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따라가고 앉았는 거예요. 하는 대로 하잖아. 네, 같이 따라가고 앉았는 거예요. 거기서 훈장 하나 주니까 완장 하나 그, 주고 이러면 그 완장 하나 주니까 좋다고. 네. 돈 주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모르지. 그 나라가 개판이지. 태평양 한가운데 대한민국은 항공모함에 대한민국호라는 항공모함에 밑에 보통에 바닥에 1m짜리 구멍이 펑 뚫려갖고 지금 물이 콸콸 들어오는데 위에서 좋다고 지금 이러고 앉았는 거야. 배가 가라앉는지도 모르고. 그게 대한민국 현수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그래서 가세요. 기독교 수뇌부인 어떤 목사님한테도 섭외가 들어왔더래요. 프리메이슨인지 뭔지. 거기 그러니까. 거기서 맞아. 섭외하려고 이렇게 자기네 외람되지만 이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처음 오신 세 분들은 뭐 판단은 여사님들 각자의 몫이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는 정보가 홍수 같아요. 오랫동안 나름 이렇게 제가 서치한 바로는 지금처럼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님, 캐롤라인 레빗, 트럼프 대통령님 밑에 각 부처 장관들 D&I 국장이 되었던 뭐 FBI 국장이 되었던 법무부 장관이 되었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까지만 해도 소화하고 그 스타디하기까지도 시간이 벅차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딴 쪽에 가서 엉뚱한 거 생각하고 있어. 애국하는 사람 아닙니다. 다른 거 서치하는 사람들 뭘 애국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가야 될 방향이 이쪽인데 지금 이쪽으로 가서 열심히 가갖고 나는 애국했대요. 뭘 애국을 한 거예요, 그게. 애국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외람되지만 우리 방에 천손재건단 우리 방에 지금 112명 있는데 텔레그램 방, 넷세라 지세라 방에 오시던가 밴드에 제가 3개 방이 있는데 우연밴드도 있고 MKGA 방도 있고 우분밴드도 있고 3개가 있는데 3개는 뭔 이유인지 지금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저를 신고를 했는지 일부러 정책적으로 했는지 저를 밴드를 접속을 못하게끔 차단해버렸어요. 혹시 유튜브도 하십니까? 유튜브도 방송 나올 겁니다. 여기에 같이 편집해서 하는데 이건 지금 동영상인데 여하튼 쉽게 하는 방법은 이 제가 운영하는 방 외람되지만 여기에 들어오셔서 이것만 보시면 시간 전략을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에 오시면 엄청나게 빨리 효과적으로 애국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시나무 연결되지 다른 데 가갖고 뭐 다른 거 가서 보고 제가 보건대는 절대 애국하는 거 아닙니다. 매국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가라앉고 있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각자가 군인이거든요.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겠어요. 전쟁부터 해서. 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 얘기를 했냐. 이거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24시간도 안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 민주당 6명 이 미친놈들이 6명 이 의원들이 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항명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부하라고, 명령을 거부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얘기를 해서 지금 수사 들어갔어요. 수사 들어가서 얘들은 반역죄로 체포한다.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반역죄는 사형입니다. 네. 시역시켜야 돼요. 네. 그게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발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대통령 명령을 항명을 하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6명 지금 체포 수사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방에 숫자 많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기웃대고 여기 가서 이거 같이 뒷북치는 데 가서 기웃대고 저기 가서 같이 숟가락 얹고 거기서 희낙낙하고 이거 애국 절대 아닙니다. 매국하는 거예요. 매국하는 거예요. N분의 1만큼 역할을 안 하는 거니까. 제가 보건대는 우리 방에 올리는 것만도 소화하기에 너무 벅차요. 넷세라 지세라 방에 올리는 것까지 소화하려고 그러면 머리 쥐나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기웃대면 그게 무슨 애국이에요. 그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 실체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대. 그러고 저는 제가 여기에 내지는 또 우리 방에 올리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요. 옛날에 일명 딥스테이트를 알고 내지는 애국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전번에 우리나라 유튜브의 99.9%가 윤어게인 쪽으로 매수당했어요. 미국에 특히나. 국내도 뭐 전부 다 그렇지만. 여기 거 제가 스타디 다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올리는 겁니다. 얘들은 언젠가는 또 윤어게인을 외칠 수 있거든요. 중간중간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 딥스를 알고 방송 잘하는데 이 사람 윤어게인 하니까 나도 윤어게인으로 가야지. 제가 그것이 우려가 돼서 그것이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올리는 겁니다. 참고만 하고. 제가 심지어는 거기에 회원까지 가입을 해서 아주 깊은 것까지 제가 전부 다 스타디합니다. 지금 뭐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피자 게이트를 최초로 터뜨린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그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그렇죠 치고. 네, 그 사람이 지금 호주에 있는 사람이고 호주에 줄리안 있고 어산지? 줄리안 어산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석방해 준 사람이야. 그 사람이 피자 게이트를 전 세상에 최초로 터뜨린 사람이야. 그래서 4년인가 얼마인가 수감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자분들 특히나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외람되지만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고 천주교 신자에다가 잘랐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손계문 목사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기독교 신자들 많으시니까 시청자분들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분 유튜브는 특정 유튜브들은 참 볼만해요. 손계문 목사 진정한 애국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아주 역사적인 히스토리까지 정확하게 정립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전도사 그 사람도 언급 안 합니다. 그 사람도 윤어게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것도 제가 스타디는 하지만 안 올려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윤어게인 하는 사람은 딥스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안다 그러면 알면서 윤어게인을 한다? 영이 맑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뒤에 뭐를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라의 운명을 놓고 사심이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에 관한 부분은 나라가 체제가 바뀌면 내년 6월 달에 체제가 바뀌면 6월 중에 체제가 바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는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또 시청자분들 특히나 전직 공무원 출신 분들 군 출신 분들 재향군인에 제가 미 대사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사람들 연금이 뭐 7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지금 연금 잘 받고 있어요. 6월 달에 체제가 바뀌어요. 사회주의 체제로 예를 들어서 바뀐다. 진짜 연금 지속될까요? 한 치 앞을 못 본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받고 있는 연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집단에 와서 제대로 된 단체에 와서 애국 활동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지금 현 시점이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체제가 바뀌면 연금이 지속될까요? 어렵죠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둔하면 되겠냐라는 거야. 그 재향군인의 조직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라는 거야. 공무원 연금 조직이 뭐 하는 거냐는 거야. 사학연금 조직이 뭐 하는 거냐라는 거야.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 뭐 천손민족? 천손민족은 맞아요. 저도 긍정을 하는데 공감을 하는데 2조 500년 거치면서 대한민국 천손의 유전자는 다 엿싸먹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가 그렇게 만들었어. 아니 문화가 그렇게 만들었던 그 딥스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더라도 거기에 휘 빠지는 게 바보지. 그렇죠. 근데 그건 뭐 자기네 몫이에요. 자기 몫이에요. 그건 누굴 탓하겠어요. 문화가 이제 모든 건 내 탓이에요. 내 탓. 그렇죠. 내 탓이에요. 아니 호랑이한테 잡아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라는 우리 옛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를 탓하겠어요. 우리 자신의 탓이라는 거죠. 네. 생명도 고갈됐고. 지금 51번째 주에 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뭐 이건 양념으로 그냥 흥미로 잠시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포커싱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흐름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중간중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메인스트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저 트럼프 또라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딥스를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 맞는 얘기야. 그럴 수도 있겠다. 내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님이 미군 기지에 관한 부분을 우리 영토와 또 321 1년으로 되어 있던 복무기간에 관한 부분을 3년, 2년, 1년으로 괌처럼 흐름으로 간다. 그 얘기는 미군 철수 안 한다. 이것을 딥스테이트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지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지만 이거 분석 못해요. 분석 못합니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에 미군 철수할 일 없어. 국민들이 정의는 안 되면 국민들이 피땀 흘리고 나름대로 고통은 심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한민국 체제 우리가 바꿀 거야.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뭐 당임장 내일이라도 EBS가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연성 EBS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관점인데 어디 막말로 외국에서 외국 국가가 우리나라 내적인 문제를 수사를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저는 그래서 연성 EBS 아닌가로 보는 거예요. 시작된 거 아닌가로 보는데 어찌 됐든 간에 연성 EBS가 무슨 뜻인가요? 연성 그러니까 연한 거 소프트한 거 경성 하드한 거 EBS. 예. EBS는 EBS 교육 방송이 아니라 에머전시 브로딩 캐스팅 시스템 이가 뭐라고요? 비상 방송. 비상방송. 비상 방송은 아까 그 연사님이 잠시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크 1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성 EBS가 EBS가 경성 EBS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경성하고 연성은 물리적인 피해 없이 소프트하게 가는 것이 연성 EBS라고 연성이라고 봐야 되고 물리적인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경성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경성 EBS가 시작이 됐을 때 나름대로 어떤 전환기가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정전을 일시에 시켜놔놓고 이 SNS를 전부 다 죽여놔놓고 쥐두새도 없이 잡아간다. 리스트 전 세계 80만 800만 중에 1차로 90만 중에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1% 9,000명이다. 잡아간다는 거. 쥐두새도 없이. 누가요? 그게 예를 들면 우주군 주도하에 와이앳 군부가 세계 군사 동맹. 네. 트럼프 대통령 때 할때 트럼프 대통령 좋은 일이에요. 좋은 너무 예. 아니 사적인 예. 팁스 제가 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한다고 청소. 사적인 그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런 맥락이
원래 계획인데 그 계획에 관한 부분은 변경될 수 있죠. 그건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줄리안 어산지라든가 존 F 케네디 주니어 채널이라든가 여기에는 이것저것 채널에는 지금 벌써 EBS 네세라 지세라가 됐다라고 얘기를 전부 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특정 어떤 분이 띄운 거에 관한 부분은 그 사진 폭스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세라 지세라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라고 자막 띄운 거 그거는 조작입니다. 제가 확인 다 끝냈어요. 그리고 그 폭스뉴스의 행정명령으로 네세라 지세라를 서명했다라고 그러면 캐롤라인 레빗이 백악관 사이트에 왜 없겠어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부분이 제가 좀 안타까운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한 부분을 가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우리 딥스테이트 아웃 포럼 하시는 거 바쁘시면 영상이라도 보시고 좀 시간이 되시면 오프라인에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 사이트 영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것을 유일하게 번역해주고 빠뜨리지 않고 번역해주는 데가 누구냐? 공부의 여신입니다. 공부의 여신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미국에 사는 젊은 청년이에요. 20대. 여자. 네.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밥을 못 먹더라도 그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놓칩니다. 방향 안 놓쳐요. 그래서 그것을 함축해서 올려드리는 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방이라는 거예요. 예. 예,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요번에 그 조인트 팩트 시트 있죠.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걸 보니까 우리나라 당장 그냥 미국에 완전 종속이 된 것 같이 보여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래서 그 기분이 좋았어요. 중공에 맥힐 것보다는 그렇죠.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 좋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로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조인트 팩트 시트 그 영문으로 좀 보여주시오 그랬더니 이거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그렇게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한국은 10년에 걸쳐서 350빌리언 그래 3,500억 불을 미국에 네. 아니 강제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보면은 인베스트 한다고 했어요. 투자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네, 시간 관계상. 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국가에서 어깁니다. 민간에서 문자 보세요. 토탈 이것이 미국에 투자하는 토탈 금액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저기 이인호 사무총장님도 계셨지만 지난 8월 15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백악관에서 만났을 때 제가 이미 방에 올렸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어요. 단지 이것을 일시불 해서 지금 2천억 불을 10년으로 분납하는 것 뿐입니다. 200억 불, 200조씩 분납하는 것 뿐이에요. 200억 불인가? 하여튼 뭐 어떻게 되겠죠? 200억 불 분납하는 것 뿐입니다. 이거밖에 바뀐 거 없어요. 나머지 모든 공산품, 농산품 전부 다 100% 개방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24시간 이내에 얘기하신 게 24시간? 48시간? 내에 얘기하신 게 어디라고 언급을 하고 특정 국가에서 관세 및 무역 협정해놓은 거를 지금 뒤엎는 얘기를 했다. 몹시 기분 나쁘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네. 보셨죠? 네. 이게 현주소예요. 많은 사람들이 3,500억 불 너무 한 거 아니냐. 우리 규모가 있는데 원 3,500불 어떻게 내냐. 찐맹이가 불법 정권을 묵인해달라고, 이건 제 표현입니다. 묵인해달라고 지가 제안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여기서 요구한 게 아닙니다. 제안한 거고 이것을 해달라고 스코틀랜드 골프장까지 찾아갔어요. 장관을 시켜서. 이게 현주소예요. 그래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준 겁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그러면 6천억 불 민간이 투자하는데, 삼성을 비롯해서 여타 대기업들이 투자하는데 대한민국에 투자할 돈을 거기다 투자한다는 거. 그거를 왜 그럼 거기다 투자하게끔 만들었냐. 찐맹이가 여러 가지 악법 내지는 뭐 이런저런 악법으로 기업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니 뭐 이런 거니 저런 거니 해갖고 쥐어짜니까 올컨이 잘 됐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가? 주가가 지금 환율이 요동치는 게, 어차피 미국에다가 지금 투자해야 되는데 수출한 금액을 한국에 다시 갖고 들어왔다가 환차손 이것저것 수수료 다 내고 다시 또 미국의 달러로 바꿔갖고 미국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손해잖아요. 안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갖고 들어올 리 없죠. 바보예요, 갖고 들어오게? 거기서 그대로 달러로 갖다 투자하면 되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상황 자체가 이러해요. 대한민국에 매년 대략 해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작년을 따진다 그러면 하여튼 예년을 보면 100억 불 이익을 내요. 무역함에 있어서, 수출 수입 무역함에 있어서. 중공하고는 우리가 적자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중공의 수출 비중이 얼마냐? 우회 수출까지 해서 33%입니다. 미국이 얼마냐? 20%입니다. 나머지 각국. 그런데 100억 불 중에 미국에서 흑자를 내는 것이 80억 불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무역 및 관세 협정을 하는 데 있어서 헤게모니를 잡은 국가는 어디냐? 적자국이라는 거예요. 적자국. 흑자국이 아니에요. 니들 우리한테 수출하고 싶지 않으면 수출하지 말어 이거예요. 그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우리한테 수출하고 싶으면 우리 요구 조건 수용해 이겁니다. 그걸로 갖고 이런저런 미국은 그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20억 불, 22억 불이라고 어느 시점까지 22억 불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22조 불, 38조, 37조니까 미국은 그거를 갖고 부채 5경 3천조 많이 삭감된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는 절대 옛날부터 지금까지 놉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달러를 찍어내면 국채를 발행하고 그건 빚이에요. 포퓰리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8% 증액해서 728조로 지금 증액한다고 그러는데 미친 거죠. 미친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 80억 불에 관한 부분 자체를 손해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수출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출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우리나라 끝나는 거예요. 이게 현주소예요. 이 비중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중공 33% 수출이긴 한데 중공한테는 우리가 적자라니까요. 우리 왜 적자가 됐냐? 우리나라 제금 최저임금 올리고 별짓 다 해갖고서는 기업할 수 없는 코스트를 높여놨으니까 적자인 거예요. 철강까지도 심지어는. 그래서 이번에 또 추가된
각 지역에 광양시가 들어갔어요. 광양시가 지금 속된 말로 일명 이해를 뭐 제가 적정한 표현이 없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광양시가 지금 부도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양시까지 포함해서 4개 지금 포항을 포함해서 서산을 포함해서 여수를 포함해서 여천을 포함해서 4개 시가 지금 적자로 됐어요. 광양이 그럼 뭐냐? 철강 업종이야. 철강. 광양제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아까 제가 잠시 시간 관계상 말씀드렸지만 1,500원 넘으면 대한민국은 부도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게 1,500을 지금 1,475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게 그럼 자연적인 거냐? 인위적으로 누른 겁니다. 눌렀는데도 안 눌리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쪽에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참고만 하는 거죠. 연말까지 1,500원 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년엔 1,600원 갈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 왜 안 보이고 4,200억 불 있다고 국가에선 자랑을 해요. 정부에서 이 불법 정부에서는 대만이 인구 2천만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하고는 게임이 안 돼 아직까지는. 대만이 얼마냐? 7천억 불 보유하고 있어요. 외국계에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너무 적으니까 얼마까지 올려야 되나? 9,200억 불까지 최소한 올려야 된다. 내지는 1조 달러 이상 올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 버틸 수 있다. 대한민국의 부채 비율이 총 생산 대비 얼마냐? 51%예요. 그런데 이 51%를 이거는 순수 국가가 지고 있는 빚에 대한 비율이 51%고 우리 총 생산의 51%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전이라든가 LH공사라든가 국영기업처라든가 국가 유관 기관까지 전부 다 합치면 얼마냐? 130%입니다. 그런데 IMF에서 국제적으로 이거 전문기관에서 얘기하는 거는 60% 넘으면 부도가 나도 하등에 이상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기준이 이거냐,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은 부도 나도 하등에 이상한 게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올해 예산 677조 추경까지 했었죠. 그런데 이후 예산을 8% 증액해서 728조로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 국민들 호주머니 더 털겠다는 거야. 기업 더 털겠다는 거. 기업은 외국으로 나가는데 더 털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알라는 닭 잡아먹겠다라는 거야 결론은. 이게 현주소인데 이때 해야 될 것은 제대로 된 정부고 정체성의 국가관이 확실한 정부라고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한테 호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한테 호소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 긴축합시다. 지금 국가가 위험합니다. 저부터 봉급 반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허리띠 졸라 맵시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합시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가 예산 728조가 아니라 500조로 삭감하겠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절대 안 하잖아요. 얘들은 포퓰리즘 성격으로 이 좌익들은 딥스 하수 좌익들은 사고 자체가 빚잔치가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 늘리는 것이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얘들은. 그런데 우리 국민들 공무원 늘리는 걸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메인스트림만 빠져있다 보니까 많아요. 생각외로. 공무원 늘리는 건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그게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큰 정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세금 100원 걷던 거 150원 걷겠다. 기업들 호주머니에서 1,000원 걷던 거 2,000원 걷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런데 박수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지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절대 똑똑하지 않다. 천선민족? 천선민족이라고 얘기 칭하고 얻는 것 자체가 창피스럽다는 거예요. 창피스럽다는 원 천선민족이에요. 천선민족이면 해안이 있어야지. 담너머를 볼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네. 대한민국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실망하고 있을 거냐?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이 공개적인 자석에서 참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제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 드리면 아마 이쪽으로 수천 명이 쏟아질 겁니다만 그 말씀 제가 못 드립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은 절대 국민들을 봐서는
버리고 싶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단지 아까 1순위에서 200순위 바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방해야 그게 된다. 안타깝지요. 이게 깨어나는 거다. 깨어나는 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은 갖고 계세요. 그 대신 그러면 우리가 깨어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깨우는 데 주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1순위예요. 1순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왜? 절대 다수 내지는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깨어나야 됩니다. 이 자리에 깨어나지 가야 않으면 된다. 어려워요. 아니 그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딥스 아웃.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또 뭐 김문수도 있었지만 또 그 누구죠? 황교안 씨도 있었고, 또 뭐 있었는데 그 중요한 인물들이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제 끌어잡아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매듭이 졌었기 때문에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을 이 남자 이 세 분이 그렇게 세워야 된다. 그런 이제 주장인 거죠. 저희는. 그 사람들은 절대 인정. 여사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분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쉬운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모르신 분들 깨워야 된다, 의식을 깨워야 된다 그런 주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보루로 예를 들어 하나님도 그죠? 저기 뭐야 이단에게도 문을 열어주고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은혜의 기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소망이 없어 보이는 황교안 씨랄지 뭐 또 뭐 누구야 등등 있잖아요. 저 윤석열 또 뭐 전 대통령도 있고 지금 황교안 씨도 있고 또 한 명 누구지? 세 분이잖아. 그래서 그 세 분들에게도 우리가 일말에 최선을 다해서 참말을 해드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참말을 해드렸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우리한테는 말씀인지 빚값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무슨 하나님 앞에, 말씀인지 예. 알겠는데요. 맡기는 네. 거예요. 제가 외람 그 때지만 얘기를 말씀을 하는 드리면 그거는 참말해주고 맡기고. 대한민국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헤게모니를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낼 해요. 그죠. 풍전등화죠. 풍전등화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와이앳 군부에서 소리 소문 없이 알아서 합니다. 처리할 겁니다. 네. 걔들은 그런 대상일 뿐이지. 예. 그래서 못 깨워. 윤 어게인을 추종하는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들으면 막 피가 거꾸로 솟겠죠.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외람되지만 영이 막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외람되지만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내 부모를 광에다가 갖다 놔놓고 지가 대통령이냐 한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 놈들을 속된 말로 깡패 의붓 아버지를 갖고 아버지 어머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법치주의 근간은 그렇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법률적 지위를 묵이는 거예요. 2017년 똑똑하네. 3월 10일부로 대한민국은 아까도 용어가 등장했습니다만 셧다운 된 거예요. 이미 정부가 아니에요. 저 날짜 무슨 의미입니까? 3월 10날 헌재에서 파면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아, 불법이다라는 거죠. 불법으로. 파면? 박근혜 대통령 파면된 날짜야.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전 대통령 파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법적으로 죄가 대통령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이분을 중요하다는 회복해야지 예.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은 회복하자는 12월 3일 대한민국이 이후로 혼란해. 작년 12월 3일 이제 이후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윤 어게인을 조장한 놈이 딥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여기에 분위기상으로 박어게인이 등장할 시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덮어버린 겁니다. 박어게인
바람이 불으면 큰일 나잖아요. 산통 다 깨지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의아했던 게 네. 윤 대통령이 그 뭡니까 딱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되고 나서 왜 그 상대편 그 뭐예요 야당 쪽 그 조사를 안 하고 또 그 부정선거법 그 조사 안 하고 왜 저렇게 이상하게 하는가? 지금 목사님 아주 정확하게 여기서, 지적하셨는데 예, 아주 우라통 터졌어요.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또 그리고 기억이 왜 납니다만 그 감금돼 있을 때 말이죠. 그때 왜 나오냐 이거예요. 우리 그 저기 하여간에 윤이 자기 발로 불법으로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피해 안 대통령이 흘린다고. 됐는데 불법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아니죠. 사실 가짜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첫째 해야 될 일이 문재인이 잡아들이고 네. 부정선거 밝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두 개만 했어도 윤은 지금에 와서 그 죄에 관한 부분은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나름대로 상당 부분 감면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지만 여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절대 안 했잖아요. 국민의 진당이랑 더불어 공산당이랑 사촌간이에요. 사촌간. 그래서 저희가 아주 이상했습니다 그거. 사촌간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윤석열 그분 전통 진짜 같은 통속 아니야? 저는 이랬어요. 윤은 문재인이 꼭두각시예요. 같은 통속 네, 아니냐? 이랬어요, 한 통속이에요. 저희가. 한 통속이에요. 그래서 쳐줬어요. 한 통속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처럼 영이 맑으신 분들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조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윤 어게인 그래도 우익이라고 그런다. 그쪽으로 가셔서 같이 동참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 지금은 이젠 깨어나셔야 된다라는 게 깨어나셔야 돼요. 오죽하면 같은 통속이라고 네. 했을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유튜브도 많이 세울 수 됐어요.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세력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들밖에 없어요. 절대. 지금 그걸 다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시 기경에서 다시 써야지. 예, 국민들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광호 저 캠프도 우리가 보면 좀 너무 전략과 전술이 없고 전략 전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항복 없이 항상 면서 가는 거. 에너지 주사파 낭비다. 주사파 척결만 외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딥스를 모른다? 영양가 없이 하니까. 딥스를 모른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안타깝죠. 되는 그 에너지를. 딥스를 여태까지도 모른다? 그러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왜 그런 거를 다른 사람 딥스를 아는 사람으로 바꿔야지 왜 그렇게 해요? 그분 절대 안 쳐줬어요. 바꾸죠. 쳐줬어요. 왜냐? 딥스의 하명을 받고 가두리 양식을 해서 깨어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 사람 책무예요. 책무. 우리가 볼 때는 맞는 듯 하지만 뭐가 결과물이 없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전 그래서 를 봐도. 그 광화문에 나오는 사람들 너하라 TV나 보라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답이 이제 박근혜라는 걸 딱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해서 보낸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전광훈이 같으면 전광훈이라는 놈이 너 하나님 너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렇게 말할 놈을 갖다 이러고 있는 목사들 그 문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야. 응?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놈이 그런 놈이야. 근데 그게 은혜시다라는 걸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은근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랬지. 이러다 그러니까. 예, 잠시 이거 지역적인 방송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네. 그 미국이 적자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3,500억 불을 투자를 받아주면은 그 나라에서 받아주면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조 선생님 그 지금 질문이 좀 애매모호하신데 받아주면이 아니라 이 지금 불법 정부가 약속을 해놔놓고 서명을 안 씁니다. 서명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게 현주소예요. 그게 현주소고 그래서 이거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한 3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자꾸 우리 상황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할까? 심지어는 뭐냐? 3,500억 불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서 빌려오는 것도 안 된다. 차용하는 것도 불허한다. 이런 얘기. 그 얘기가 뭐냐? 알아들어야 돼요. 이 3,500억 불 전번에 제가 어디에는 64%라고 그러고 어디에는 그거보다 낮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미국 국채가 예를 들어서 64%라고 합시다. 팔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전략은 국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가격이 폭락할 거 아닙니까? 네? 국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블랙스완이라고 옛날엔 많이들 얘기했는데 그 용어는 이제 뭐 쭉 가라앉았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얘기니까 국채가 떨어지면 미국 트럼프 정권이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그만큼 경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 정책에 관한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맥을 제대로 같이 하고 있는 데가 다카이치 수상이에요. 뭐 이 다카이치 수상의 이 일본하고의 관계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좌익 정권이 들어서서 딥스 하수 정권이 들어서 또아리를 틀고 있으니까 옳거냐고 다카이치가 고개를 파고 들어간 거고 트럼프 대통령 옳거냐고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일본의 현주소예요. 일본의 현주소예요. 일본 다카이치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물론 아베 후신이긴 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다카이치는 그럼 뭐냐? 와이에 쪽에 기울어져 있는 우익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국가 간이 확실한 우익이라는 거예요. 다카이치 전에는 아베도 원래 딥스였었어요. 그런데 손해를 했죠. 그래서 암살 당했잖아요. 암살 당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까 얘기하다가 이거 끝났는데 이건 제 논리입니다만 미국 국채 64%를 던져서 현금을 마련해서 좋습니다. 쿨하게 딱 줬으면 통화 수합을 맺어준다는 거예요. 통화 수합을. 그러면 대한민국 부도 날 염려 없어요. 왜 우리 통화 수합을 안 맺어주냐? 이재명, 찐명이 너는 좌익으로서 딥스 하수야. 딥스 꼭두각시야. 찍혔어요. 완전 낙인 돼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수합을 맺어주겠어요? 그리고 현실도 가는 것도 돌아서면 거짓말 시키고 돌아서면 거짓말 시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그냥 쿨하게 통화 수합 딱 맺어주잖아요. 미래. 아르헨티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코드를 같이 한단 말이야. Y의 코드를 같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째 국가의 정체성, 수반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수반의 정체성이 중요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든지 도와주는 거야. 얼마든지. 일본 당장 다카이치하고 당장 나왔잖아. 뭐든지 필요라면 얘기해라. 그 대신 손잡고 같이 가자. 내 세라 지세라 세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대만 관련해서 CCP, 딥스 하수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제가 보건대는 대만을 한시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대만 관련해서 중공 CCP들 딥스 하수들에 관한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 미국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 역할을 대신 다카이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일본의 해상 자위대의 전력 자체가 근데 통수가 중공- 무슨 뜻이죠 지금? 예? 통수 그게 무슨 뜻이죠 아까? 통화 스와프. 무슨 통화 스와프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예. 한국의 달러가 지금 보유고가 부족할 때 그럼 외환위기 부도 나잖아. IMF죠. 97년, 98년처럼 그 부도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통화 수합이에요. 미국은 패권 국가 기축통화 달러의 키를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유럽 많이들 얘기해요. 유럽, 프랑스 뭐 110%인가 뭐 돼요. 부채 비율이. 그런데 프랑스, 영국 빼놔놓고 27개 국가 중에 전부 다 유로화가 달러처럼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기축통화라는 말이에요. 일본도 기축통화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부도가 안 나요. 왜? 전부 다 여기서 메꾸고 저기서 메꾸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도가 난다라는 거예요. 부도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그냥 너 아르헨티나 너 마음에 들어. 너 나하고 칼라가 같아. 그러니까 통화선 맺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재명이 때문에 이재명이 정체성 때문에 안 맺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 이 판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걸 팁스를 모르면 몰라요.
이게 딱 봤을 때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판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관한 부분은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의 코드를 같이 하는 것은 마음속에 가슴 속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안고 외적으로는 여기 핸드폰 요 충전해야 될 것 같아요. 깜짝으로 변했네. 나와버려. 나간 건지 어쩐 건지 아까 얘기하려다가 그랬어요? 나갔네. 언제부터 나갔어요? 한 5분 10분 한 5에서 10분 전부터 이렇게 좀 어두워지고. 그 W 그게 뭡니까? 화이트.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 군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트럼프 대통령 화이트 트럼프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는 군대 미국 네. 군대 W 화이트 햇 하얀 모자. 햇. 화이트 햇. W 햇. 아까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더라? 통화수업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 어쩌고 저쩌고. 아르헨티나는 왜 찐맹이라고 합니까? 나 이해를 못 하겠네. 아이고 이름을 틀려서 부르면 안 되잖아 이재명. 동네 쓰면 안 근데 왜 돼. 찐이야? 왜? 찢어내야 되니까. 찍어내야 돼서? 짝짝 찢어야 된다. 그렇지. 목사님 나 알았었는데 지금. 평소에 국내적인 그 저변의 내용을 공부라기보다는 못 들으셨나 보다. 들었어요. 근데 그때 알았었는데 지금 또 잠깐. 찢는다 그랬잖아요. 필름이 끊어져서. 형수 찢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에? 동수. 형수 찢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그 찐명이죠. 네. 그래서 그랬구나. 대표님 이제 그럼 이거 안 화이트 나오는 거 햇. 이거 안 화이트 나오는데. 햇. 그 시간 다 됐는데 이게 전 될 줄 알았는데 네. 저기 트럼프 대통령 제가 녹취는 하고 있고요. 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주소가 뭐 상관없습니다. 이게 녹취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별로 시간이 안 남았는데 5분 남았네요. 아까 이거 말씀드리다가 말았구나. 박근혜 대통령 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님이랑 깨어있는 자칭 우익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좌익은 제쳐놓고 요지부동이니까 거기서도 깨어나는 사람이 소수 있으려는 건 모르지만 멸시하고 깨어나면 다행이고 트럼프 대통령님이랑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대한민국의 구구의 방향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 제가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가슴속에 안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박근혜 대통령님은 지금도 창살 없는 감옥 상태입니다. 당연하죠. 예. 나와야지. 그러니까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나오신다. 참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 보여야지. 참 우리가 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전이 아니라 지금 지금 지금도 대통령입니까? 예. 제가 지금 제가 하는데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저기 뭐예요? 네. 딥스테이트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사랑이 살겠다. 됐으니까 증명이 되죠. 탈 저거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간 자 감옥에 시간 들어가서. 관계상 그래서 사건을 추정해서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예를 들어서 정체성이 딥스 하수였다 그러면 얘들이 탄핵을 못 시킵니다. 끌어내지를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창조경제 기억하시죠? 창조경제 통일은 대박. 우리 대박하다. 이 통일 대박 사건에 통일 대박 프로젝트에 딥스의 아젠다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딥스의 아젠다는 달러입니다. 달러, 기축통화, 무역 항목입니다. 문화, 그리고 무기 체계입니다. 무기 체계, 핵. 그리고 에너지의 원천인 석유입니다. 에너지의 원천.
이 세계가 딥스테이트가 꽉 잡고 세계를 지금까지 컨트롤해 왔어요. 어디서도 이런 얘기 못 듣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세계를 컨트롤해 왔다라는 거야. 얘들이 빈손으로 나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트로달라가 작년 6월 6일부로 종료가 된 거야. 켈리 키신저가 계약을 맺고 합의를 맺고 이론적으로는 작년 6월에 끝난 겁니다. 우리 석유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달러만 받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달러는 미국에서 딥스테이트들은 피땀 흘려서 이래서 달러를 버느냐? 아니에요. 그냥 두루마리 휴지 풀듯이 그냥 찍어내요. 우리는 피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요. 그래갖고 돈을 원으로 100만 원 바꿔요. 그러면 그 피땀 흘려 번 돈을 갖고 달러랑 교환을 합니다. 휴지 조각이랑.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해서 성장 여태까지 지속을 해왔어요. 누구가?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 주식회사가 언제부터? 1871년부터. 그리고 올해 1월 20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뭐냐? 파월 연준은 딥스 꼬봉이에요. 꼬봉입니다. 연준이 딥스 꼬봉입니다. 연방준비위원회. 네. 연준이 딥스 꼬봉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의 월가가 로스차일드 아지트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적인 아지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산업계는 어디냐? 지금 다 끝났어요. 산업계는 락펠러 재단입니다. 락펠러 재단이야. 빅파마 많이 얘기하잖아요. 백신 접종 받은 거. 이놈들이 전부 다 딥스들입니다. 딥스 하수들이에요. 인류를 5억을 조지아주의 가이드스톤에 80억 인구를 81억 2천만 인구를 5억으로 줄이고자 하는 게 얘들 아젠다입니다. 너무 많아 통제하기에는. 코로나 연관. 그래서 그게 백신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일반 백신도 맞으시면 안 돼요. 제 논리입니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일명 빅파마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산업계는 락펠러가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만 시간 다 됐다니까. 네, 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